욕조에 오래 있다 보면 손끝이 쭈글쭈글해지죠? 어릴 때부터 봐온 현상인데 이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보통 삼투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이 피부로 스며들어서 세포가 부풀기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이 설명, 사실 반만 맞고 핵심은 놓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이 스며들어 피부가 부풀어서 생기는 주름이라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이미 1930년대에 중요한 반증이 나왔는데도 아직도 잘못된 설명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이걸 알고 나면 다시는 목욕할 때 손을 그냥 보지 못하실 겁니다. 오늘은 삼투압 설명이 왜 부족한지, 그럼 진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왜 이 주름이 생각보다 훨씬 신기한지 이 세 가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단 현상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봅시다. 욕조에 들어가고 몇 분쯤 지나면 손끝이 슬슬 쭈글쭈글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오래 있으면 손가락 끝과 손바닥 쪽에 특유의 주름이 깊어지죠. 그리고 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발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조 바닥에 발이 계속 닿아 있으면 발가락도 손가락처럼 쭈글쭈글해집니다. 여기서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물이 피부로 스며들어 세포가 부풀어 오른다면 피부 표면은 그냥 팽팽하게 올라와야 할 것 같지 않나요? 풍선에 물을 넣으면 표면이 팽팽해지듯이요.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처럼 보입니다. 표면이 매끈하게 부풀기보다 홈이 파이고 주름이 깊어집니다. 마치 건포도처럼요. 건포도는 포도가 부풀어서 주름지는 게 아니라 안쪽이 줄어들면서 표면이 접히는 겁니다. 손끝 주름도 단순히 바깥 피부가 물을 먹고 부풀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게 첫 번째 빈틈입니다. 그리고 훨씬 결정적인 빈틈은 1930년대에 드러났습니다. 삼투압 설명을 먼저 공정하게 짚고 갈게요.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게 삼투압입니다. 이걸 손가락에 적용하면 욕조물이 피부 안쪽보다 묽으니까 물이 피부로 들어가고 피부가 부풀면서 주름이 생긴다는 설명입니다. 언뜻 그럴듯합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배운 분도 꽤 있을 겁니다. 실제로 피부의 가장 바깥층, 각질층이 물을 흡수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라면 문제가 생깁니다. 신경이 끊어진 손가락에서도 똑같이 주름이 생겨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1930년대 영국의 생리학자 토머스 루이스와 조지 피커링은 손의 신경이 손상된 환자들을 관찰했습니다. 손가락의 감각과 자율신경 기능이 손상된 경우였죠. 이들의 손을 물에 담갔더니 신경이 정상인 손가락에는 주름이 생겼지만 신경이 손상된 손가락에는 주름이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물은 똑같이 닿았는데 신경이 살아있어야만 주름이 생긴 겁니다. 이걸로 단순 삼투압 설명은 크게 흔들립니다. 물이 피부에 닿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신경계가 관여하는 반응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럼 진짜 이유는 뭘까요? 신경이 관여한다는 건 알았는데 신경이 도대체 어떻게 주름을 만드는 걸까요?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피부 아래에는 아주 작은 혈관들이 촘촘하게 퍼져 있습니다. 손가락 끝에는 특히 더 많습니다. 손이 물에 오래 닿아 있다는 자극이 들어오면 자율신경계, 특히 교감신경계가 손가락 혈관에 영향을 줍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피부 아래쪽의 부피가 줄어들고 그 위에 있는 피부가 안쪽으로 당겨지면서 접힙니다. 그 결과로 손끝 표면에 특유의 주름이 생기는 겁니다. 물이 스며들어서 바깥으로 부푸는 게 핵심이 아니라 신경이 혈관 수축을 일으키고 피부 아래 부피가 줄어들면서 표면이 접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포도가 주름지는 것처럼 안쪽이 줄어들기 때문에 표면이 파이는 겁니다. 실제로 물에 의한 손가락 주름은 한때 말초 신경 기능을 확인하는 검사로도 활용됐습니다. 신경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주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깐, 이게 끝이 아닙니다. 메커니즘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왜 우리 몸은 굳이 이런 주름을 만들까요? 세 번째 단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2011년에 진화신경생물학자 마크 창기지와 동료들은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물에 젖은 손가락 주름을 자세히 보면 완전히 무작위로 생기는 게 아니라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배수로 같은 패턴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것을 비 오는 날 타이어 무늬에 비유했습니다. 타이어 홈이 물을 옆으로 빼내서 도로와 더 잘 접촉하게 해주는 것처럼 손가락 주름도 젖은 물건을 잡을 때 물을 밀어내고 피부가 표면에 더 잘 닿게 도와줄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이 설명은 아직 100% 확정된 정답이라기보다는 유력한 기능 가설입니다.
실제로 모든 연구가 같은 결과를 낸 것은 아니고 더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을 지지하는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2013년 영국 뉴캐슬 대학교의 톰 스멀더스 연구팀은 손가락이 쭈글쭈글해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젖은 구슬 같은 작은 물체를 집어 옮기게 했더니 손가락이 쭈글쭈글쭈글해진 상태에서 젖은 물체를 더 빠르게 다루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마른 물체를 다룰 때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이 주름은 젖은 물건을 잡는 데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발가락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젖은 바닥에서 발이 더 잘 버티도록 도와줬을 가능성이 있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수렵 채집을 하던 시절 강가에서 젖은 돌이나 물고기를 잡고 비 온 뒤 미끄러운 땅을 걷는 일은 꽤 중요했을 겁니다. 손발이 젖었을 때 잠깐 생기는 주름이 그립을 높여줬다면 생각보다 쓸모있는 기능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주름은 아무렇게나 생기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반복되는 패턴을 보입니다. 같은 손가락을 비슷한 조건에서 다시 물에 담그면 완전히 랜덤하게 달라진다기보다 비슷한 부위에 비슷한 방향으로 주름이 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물이 아무렇게나 스며들어 부푸는 현상이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이 부분도 사람마다, 조건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번 완전히 똑같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신경과 혈관 구조에 따라 비교적 일정한 패턴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 태아 때도 손가락 피부의 주름과 지문 같은 구조는 형성되지만 물에 담갔을 때 생기는 주름 반응이 태아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단정하기는 조심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손끝 주름은 단순한 피부 팽창이 아니라 신경과 혈관이 관여하는 능동적인 생리 반응입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손가락이 물에서 쭈글쭈글해지는 건 단순히 삼투압으로 세포가 부풀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피부 바깥층이 물을 흡수하는 것은 맞지만 핵심은 교감신경이 피부 아래 혈관을 수축시키고 그 결과 피부가 안쪽으로 당겨지면서 주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주름은 젖은 물건을 잡을 때 그립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줬을 가능성이 있고 발가락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나타납니다. 혹시 발가락이 쭈글쭈글해지는 걸 실제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자기 손주름 패턴이 매번 비슷하다는 걸 눈치채신 분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이런 거였구나 하는 순간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다면 만든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도 매일 보면서 한 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의 숨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